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인 오늘은요, 이 대한민국 건강주치의들과 함께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인데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중요하잖아요. 네, 좀 그쵸? 쌀쌀하던데 네. 날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요.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걸로 보입니다. 또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또 제주 산지는 아침까지 1cm 내외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눈이 조금 올 수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눈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한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어제보다 10도가량 더 낮아지니까요. 크리스마스인 오늘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캐롤 좋네요.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연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잖아요. 네. 그쵸. 근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가족 같다는 가족 느낌이 같아요. 들어요. 네. 막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이 우리 행복진료실은 올해 마지막 진료예요. 그렇죠. 네. 다음번에 선생님들 뵈면 그게 내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년이죠. 야, 이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네. 벌써 아니, 마지막. 근데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근데 우리가 시간이요 나이대별로 그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10대는 10km. 20대는 20km. 맞아요. 제가 50대잖아요. 네. 50km. 60대는 60km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빠르니까 네. 정말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60kg에. 아니, 제가 이 옆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러세요. 네. 그래서 오늘 가는 세월 말씀해 주셨는데 네. 2020년을 보내면서 오늘 거기에 딱 맞는 진료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힌트. 첫 번째 힌트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확 다르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피부가 주제인 것 같아요. 그죠? 피부. 피부가? 피부 노화? 노화. 네, 뭐 이쪽인 것 같은데. 그래, 그거 같아요. 지금 네네. 보기에는. 보기에는 맞는- 그런데. 자, 두 번째 힌트 한번 볼까요? 뭔가. 이보은 선생님? 전데요. 이건 진짜 피부가 맞아요. 왜냐면 맑은 피부의 비법 뭐 이런 것 같아요. 동안 피부? 저는 달립 생각합니다. 미모의 비결. 뭐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에너지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미모의 비결로 갑니다. 저는. 쉬운 건 어려운데요, 오늘. 우리 저 이보은 선생님 평소에 에너자이저잖아요. 그죠. 에너지도 있을 수 에너지 있고. 아니야? 이게 생체 에너지 이런 거. 에너지. 아. 자, 다음은 저 사연으로 있죠? 네네. 사연 마지막 힌트 사연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남들보다 늙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힘듭니다. 벌써부터 주변에서 자꾸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속상한 건요. 저희 집 남편이 동안이라서 4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종종 불륜이냐라고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해요. 왜 저는 남들보다 더 빨리 또 먼저 늙어가고 있는 건지 이런 고민도 행복진료실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시나요? 주치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거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노안, 동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외모에 관계되는 건데 이게 건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요. 관련이 있죠. 네. 언뜻 그냥 얼굴로만 보여지는 네. 거니까 건강과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젊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동안과 노안이 결국 이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아주 많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동안이네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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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만일까? 자, 행복진료실 주제 공개합니다. 자, 행복진료실 주제는 네. 생체 나이 되돌리는 회춘 건강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로 돌리는 그래서 이보은 선생님이 거기 나왔구나. 네. 회춘의 아이콘이시죠.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번인가요? 네. 제가 어떻게 생체 이렇게 그 나이를 한번 잰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40대 초반으로 나왔어요. 40대 초반이요? 네, 네, 네. 그래서 좋겠다. 그렇죠. 저보다 지금 한 15살 어리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동생아. 그만큼 제가 에너지 넘치게 굉장히 젊게 산다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주제에 딱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강한 음식도 만들고 그걸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더 즐거워하고 그렇죠. 그러시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그 보니까 비법도 오늘 다 공개를 해주시죠. 그럼요. 제가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비법 팍팍 다 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보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행복진료실을 대표하는 동안 네. 바로 있잖아요. 바로. 본인이요? 바로. 맞아. 차 박사님도 맞아.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모상훈 동안이고 선생님 싶다. 특히. 네, 저는 그렇죠. 사실 모상훈 선생님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네. 두 아이의 아빠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나름 첫째가 4학년인 네. 나이가 조금 있다면 있는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네. 개원이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개원이기도 한데요. 이제 좀 어려 보이잖아요. 어려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간호사들 면접을 보고 나면 네. 보고 나서 간호사들이 이제 원장님은 언제 봬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2번이나. 내가 원장인데? 그렇게 하면서 좀 이 동안에 관련된 나름의 에피소드가. 네.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비슷하군요. 좋은 약은 혼자 다 먹는다는 소리. 그러네요. 오늘 그 비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네. 저도 예. 교수님 어디 갔느냐. 인턴 선생님 말고 교수님을 불러달라. 그런 요청을 여러 번 받아요. 네. 끝이 아니, 없네요. 뭐야, 다들 자기 뭐 잘하는 자랑이야. 시간이에요. 아니, 또 더 해보세요, 그래. 뭐, 박사님. 저도 뭐 그런 소리 자주 듣는데요. 네. 언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저도 비법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유, 저는 입사 초기부터 별명이 이부장이었어요. 지금도 그 상태예요, 그냥. 자, 회춘 비법으로 알려드릴 텐데 영상으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하지만 노화의 시계는 같지 않다.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했던 노화. 노화에도 원인이 따로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의 노화가 촉진되고 더 나아가서 대사질환은 물론 암까지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면역력 떨어지면 노화가 빨리 온다는데 정말 그럴까?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면역력 관리 못하면 노화 온다? 최근 3년 사이 건강 악화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감기는 물론 무릎 통증까지 생겼다는데요. 올해 나이가 52세예요. 그런데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흰머리도 있고. 축 처진 피부와 주름은 물론 나이에 비해 흰머리도 많이 생긴 주부. 엄마
고맙다. 그녀가 겪는 이상 증상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녀 옆에 아픈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자주 막 무릎 아프다 입에 달고 살죠 뭐. 우리 아들이 지적장애인데요. 돌봐야 될 게 많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몸이 힘든가 봐요. 늘 아팠던 아들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않았던 주부. 지금도 성인이 된 아들을 잘 돌봐야 하는 상황. 그녀는 뭐든 아픈 아들을 먼저 챙긴다고 합니다. 한눈으로 봐도 아들과 비교되는 식사량. 식사를 잘 못하는 걸까요? 네, 잘 못 먹어요. 이것도 소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식욕이 왕성한 아들에 비해 주부는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밥 생각이 없어도 아들의 끼니를 챙겨야 하기에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최근 극심한 소화불량과 함께 두통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주부의 몸 상태 괜찮을까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부의 면역력 상태를 알아보는 생혈액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산소가 우리 세포로 잘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도 올 수가 있고 또 면역력도 저하가 되고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각종 혈관성 질환이나 관절염이나 또는 위염이나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정상 세포에 비해 적혈구 연전 현상을 보이는 주부의 혈액세포. 적혈구 연전 현상은 혈액순환 저하는 물론 급격한 노화를 불러온다는 사실. 면역력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면역력 저하가 부르는 우리 몸의 노화. 노화 시기를 멈추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 그냥 단순한 노안 고민이 아니었어요. 저게 건강에도 저런 영향을 미치네요. 네, 동안하면 모두의 희망이겠죠. 네. 하지만 이 동안 노안은 얼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명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또 하나의 연구가 있어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네, 이 덴마크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나와 있는 덴마크에 거주하는 70대 자매의 사진입니다. 네, 어느 쪽이 더 언니일까요? 2번 오른쪽. 네, 네. 오른쪽 2번 여성. 그렇죠. 네. 1번 여성, 2번 여성 차이가 나고 2번 여성이 확실히 더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더 나이가 많아 주름이 보여요. 많아서. 그렇죠. 많아요. 팔자 주름도 그렇고 코끝의 모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피부 처져 있는 전반적인 모습도 2번 여성이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근데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 닮았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에요. 아니 그럼 한 날 한시에 태어난 건데. 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차이가 나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같은 네. 나이인데 늙어가는 과정 네. 중에서 저렇게나 많은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동갑이라는 게 안 믿겨질 정도로 네. 한 분은 이제 좀 노안이 좀 일찍 온 건가, 한 분은 거기에 비해서 덜. 그렇죠. 젊어 보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명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결과처럼 1번, 그러니까 더 젊어 보였던 쌍둥이가 더 인지 기능도 좋은 상태로 또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날 태어나신 분들인데도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동안 노안이 바뀌게 되었고 네. 실제 동안이었던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네. 이 연구 결과들을 또 종합해서 살펴보면 12년간 비슷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 동안을 가지신 분들이 노안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이 노인의 조기 사망률이 13%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안이 결국 오래 살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한 겁니다. 아니 저 늙어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수명까지 그러면 야 이거 정말 그렇죠. 억울하죠. 네. 약간 늙어 보이는 대신 좀 오래 삽니다. 이러면 그냥 감사하겠어. 이건 뭐야?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노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노화가 오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또 오히려 젊어지기 때문에 수명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생체 나이를 줄이는 그것입니다. 마침 지난달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생체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네, 노화세포가 더 이상 노화되지 않게 하는 예. 그런 비법에 대한 연구도 발표가 됐습니다. 오, 좋다. 네, 늙지 않는 비법이라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행복 주치의들이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엑기스만을 뽑아가지고 네, 네. 비법을 좀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그냥 동안이라고 하면 단순히 젊어 보이는 거, 어려 보이는 거,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건강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 비법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이보은 선생님이 어디서 생체 나이를 검사를 했더니 네. 뭐 40대 초반으로 나왔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생체 나이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이 병원에서는 생체 나이를 계산할 때 종합 검진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혈액 검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다른 장기의 기능도 보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생체 나이 그런 게 있죠. 네. 선생님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비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의원도 그렇고 사실 병원도 그렇고 누구나 얼굴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얼굴에? 망진의 일종. 딱 네. 봐서 좀 네. 먼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뭘까요? 그 주름. 얼굴 주름. 주름이에요? 눈가 주름. 눈가 주름. 아니 이마에 이렇게 많이 잡힌 아, 주름. 여기 미간 주름. 이마 주름. 미가. 아니요, 뭐 팔자 주름. 아니면 팔자 주름. 팔자 주름. 네, 이미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 생체 나이를 알 수 있는 이 바로미터, 바로 주름입니다. 이게 주름을 우리가 나이테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옛 문헌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 중에 대대로 장수한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 요 가문인데요. 이 가문의 사람들은 이 후손들도 봤더니 딱 가동 시대의 그 나이대 사람들보다 항상 좀 젊어 보였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 주름은 뼈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40, 50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이 주름이 깊었던 분들은 뼈 건강도 안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주름이 깊으면 뼈까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뼈가 뭐 숭숭 뚫리나? 네, 이 뼈 그리고 피부를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네. 콜라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의 생체 나이를 반영하는데 꼭 주름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바로 뼈에서 즉 골다공증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주름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 주름을 좀 펼 수 있나요? 피부과에서 이렇게 억지로 피는 거 말고 네. 실질적으로 좀 펴져 자연스럽게 펴져야 이게 좀 그렇죠. 괜찮은 거 아닌가요? 2020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저희들이 주름 활짝 펼 수 있는 그 비법들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옆에 지금 파넬이 하나 있는데 늙지 않으려면 쫙 펴라. 네. 수명 줄이는 위험한 주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팔자주름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뭔가 늙어 보일 때 그 기준이 저는 팔자주름이 깊냐 안 깊냐로 또 많이 우리 연세 드신 생각하시잖아요. 분들이 무릎 주름이 자꾸 생긴다고. 무릎이요? 네. 저는 그거 있어. 목욕탕 가면 엉덩이 주름. 맞아. 엉덩이 주름. 나이 들면 네. 엉덩이 주름이 있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정답은? 주름일까? 뇌주름도 있어요? 아니 이건 생각 못했던 건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불을 좀 켜고요. 네. 우리 뇌의 주름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바로 노화가 진행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주름이 아주 확연하게 깊어지기도 하죠. 네, 화면도 그런 거 하나 한번, 준비했는데요. 좀 보죠. 네.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뇌인 저렇게 상태에서는 조금 빵빵한 아주 탱글탱글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 우리가 호두를 연상해 보면 되는데요. 속이 꽉 찬 호두인 것처럼 두개골 안에 저렇게 빵빵한 뇌가 들어있지만 노화가 된 알츠하이머 환자인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속이 빈 호두처럼 아주 주름이 깊어지고 넓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성인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뇌 피질의 이 주름의 깊이를 측정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노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또 치매를 알아가서 인지 기능이 많이 퇴화돼 있을수록 주름이 깊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호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두를 가지고 진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좀 신선한 호두는 저렇게 좀 비슷하네. 팽팽하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호두는 벌써 저게 좀 비어 있고 좀 쭈글쭈글하죠. 벌써 노화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뇌주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일단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 뇌는 여러 군데에부터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근데 이 전두측두엽 쪽이 많이 위축돼일수록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 나이 때예요. 제 나이 때 보면 확실히 기억력이 없어져서 당황한 적이 많은 분들이 그럼.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이건 건망증하고는 조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네,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건망증 때문에 깜빡깜빡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뇌주름을 봐가지고 뇌주름이 많이 생겨서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뭐 일단은 요즘 너무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서 너무 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돼 있으니까 뇌를 쓸 일도 굉장히 부족해졌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혹시 15초 안에 간단한 다 전화번호 같은 거 서너 개 외워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 지금 전화번호를 거의 못 외우죠. 제 번호 너 들어가면 다 외워요.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노래 바로 가사도 못 외우는데.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너무 디지털 치매에 젖어 있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뇌주름을 펼 수 있는 운동법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저한테 필요해요. 아, 네, 좋습니다. 한번 같이 나가보실까요? 네. 저도. 네,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네. 저도. 아, 젊으셨다면서요? 아유, 디지털 겁만 그래요. 치매에 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동작인데 평소에 잘 안 쓰던 네. 팔과 동작들을 사용해 보는 건데요. 양쪽 손을 좀 번갈아 가면서 다르게 움직이는 방법인데 우리 재밌게 어릴 때 놀이할 때 양쪽 손을 좀 다르게 움직이려고 한쪽은 이렇게 쓰다듬고 한쪽은 때리는 방식의 운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네. 천천히 하나, 둘, 하나, 안 둘, 돼. 하나, 어, 안 돼요. 자꾸 같이 자, 움직여. 천천히. 박사님이 안 될 네, 리가 좋습니다. 있나? 잘 되시네요. 좋습니다. 안 돼, 안 돼, 네, 이거. 네, 하나. 저는 둘. 요건 또 되네. 네, 아주 잘하세요. 근데 같이 이번에 움직이고 그럼 천천히 한번 방향을 바꿔서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둘, 이거. 하나, 둘, 하나. 야,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바꾸려고 하니까 아니, 좀 왜 이상하죠? 이건 잘 되는데? 그렇죠. 우리 양쪽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운동 이건 왜안 기준의 되지? 운동을 갑자기 바꿔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건 안 되네. 전혀 안 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박자 맞춰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어느 쪽 손 먼저 시작할지 생각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방향 바꿔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방향 바꾸면 안 돼. 넷. 안 돼요, 안 돼.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방향 바꾸면 안 천천히 돼.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자, 이제 방향 바꾸겠습니다. 네, 이건 잘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것도 헷갈렸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건 돼. 또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건 안 돼. 네. 재밌으시죠? 이거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바로 우리 몸에서 양쪽 손과 발을 움직여주는 이런 대뇌 피질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다른 동작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로 이런 걸 들어드렸지만 우리가 일상 중에서 생활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좌우를 바꿔가면서 번갈아가서 해보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회춘의 비법. 알겠습니다. 뇌주름을 반짝 펼 수 있는 비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손도 자꾸 움직이고, 맞습니다. 안 쓰는 네. 쪽도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저 해보니까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몸치네요. 네. 양쪽 다 해보시면 이쪽은 잘 돼.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아니, 이거 어렵네요. 재밌는데 어려워요. 괜찮죠?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돼. 네. 내 나이가 어떠냐고 그러면서 이게 가슴을 치면서 하니까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치매 환자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뇌로빅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장 교수님은 양쪽이 다 되네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이쪽 저쪽 많이 연습합니다. 아유, 근데 이것도 운동이라고 시장에 뭘 좀 먹어야겠어요. 먹어야겠어요. 아니 오늘 주제가요 회춘 건강법이잖아요. 네.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회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보온의 밥상 가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 회춘 밥상입니다. 오늘 주 재료가 뭡니까? 오늘 제가요 우리 모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준비한 재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회춘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재료인데요.
바로 전복입니다. 전복 좋죠. 전복 네. 너무 뭐 좋죠. 전복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스태미너의 왕. 저거 좀 먹어줘야지만 좀 힘이 불끈불끈 회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게 예전에는 비싸서 못 먹었는데 네. 요즘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아주 저렴하죠. 싱싱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좋더라고요, 여기. 예. 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네. 크리스마스에 다들 이제 외출도 조금 힘드시고 아무래도 집에 조금 계셔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전복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사한 별미 요리 하나 만들어 드시면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조금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별미 요리가 어떤 요리예요, 선생님? 바로 전복탕입니다. 뜨끈한 탕. 네. 탕 좋죠. 네. 그러면 맞아요. 모 선생님은요? 네. 그리고 또 전복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나는 생물이잖아요.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물 속에 있는 또 바다 속에 있는 이런 약재들이 좀 머금고 있는 보호해주는 기능이 세다고 그래요. 겨울철에 에너지를 딱 머금을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약재가 되기 때문에 전복을 오늘 선택을 했고요. 우리 선생님은 전복탕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또 전복 껍질을 이용한 전복차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오늘 뭐부터 가요? 전복탕, 차. 제가 탕부터 먼저 탕부터? 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복 껍질 차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탕은 아무래도 선생님 좀 오래 구워야 돼서 먼저 오늘 해주시는 건가요? 그게 오해예요. 오해예요? 이름만 탕이지요. 정말 스피드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제가 이름은 모든 게 다 푸짐해서 전복탕인데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인 씨가 오늘 너무 좋죠. 네. 집에 가서 솜씨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부가 돼 보니까요. 요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스피드더라고요. 맞아요. 네. 스피드예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일단 네. 전복탕은요, 전복을 이제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복은 요게 지금 이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거뭇거뭇한 부분을 다 솔로 없애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복 손질할 때 네, 솔로 한번 이렇게 왜냐하면 닦아주잖아요. 요게 보세요. 하얘지죠. 요까지 이렇게 다 해주셔야 네. 전복을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저게 떼였죠. 대부분 요거를 안 하고 그냥 잡수세요. 근데 요거 해야 요게 바로 바다의 이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요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내고 나서 요걸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복 손질을 해야 되는데 네. 전복에 이빨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있더라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빨이 떼내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듣긴 했어요. 근데 전복이 이빨을 떼야 되는데 어느 쪽부터 떼야 되냐면 전복을 보시면은요. 이쪽은 굵어요. 네. 이쪽은 얇잖아요. 요런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들어요. 얇은 쪽을 드는 네, 거예요. 얇은 쪽으로. 그래서 이게 싱싱하면 이렇게 잘 뜯어져요. 역시, 그래서 이렇게 딱 들잖아요. 네. 들면은 요게 요렇게 빠져요. 요렇게. 내장이 안 터지고 그대로 모양이 있네요. 빠지죠? 그러면 우리 이거 잠깐만 치울까요? 네. 그러면 내장을 요거 내장을 전복 내장을 개우시라고 하거든요. 전복 내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폐각까지 해서 이렇게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 바로 이빨이에요. 요거는 칼로 네 칼로 이렇게 자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빨이죠. 요거를 잘라내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요만큼까지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개웃은 어머님들이 이제 전복 죽 쓰거나 아니면 전복 가지고 요 개웃 가지고 젓갈을 담을 때 요거는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준비한 전복은 칼집만 살짝 이렇게 내주고요. 전복 이거 해서 버터구이 해도 맛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회로 먹어도 맛있죠. 맞아요. 이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제가 할까요? 네?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지금 다 말고? 끝났고요. 네. 제가 믿음이 하면 안 주시는 줄 가시는 거야. 알고. 네. 한참 걸려.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다른 것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 전복탕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가장 저는 요거를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요거 뭐냐면 표고버섯이거든요. 이 표고버섯은 오늘 전복 이름이 탕이잖아요. 탕이기 때문에 국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너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볶음식 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고버섯을 깨끗하게 물에다가 불리면 돼요. 불려서 네. 이거 표고버섯 우린 물은
우리가 오늘 국물로 쓸 거예요. 버리면 안 되죠. 그쵸, 버리면 육수로 안 되죠. 쓰니까. 아이,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네. 큼직하게. 한 번 썰어도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두껍다 그러면 2번, 이렇게 4번. 이렇게 4등분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좋은 건 다 들어가요. 전복에, 표고버섯에.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전복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가 있어요. 바로 요 청피망하고 홍피망이거든요. 요거 넣게 되면은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씹히는 맛이 있어서 굉장히 전복 씹으면서 같이 먹게 되니까 네. 입안이 좀 풍성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지금 단맛 내는 양배추예요. 그리고 양배추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면 전복에 들어가는 전복탕의 재료가 지금 다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복을 볶아야 되는데요. 네. 전복을 볶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바로 향신채랑 같이 볶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볶는 거니까 향신채를 쓰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복도 아무래도 이것도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린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신 기름을 충분하게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볶음을 해야 네. 이게 맛있어요. 자, 불을 이렇게 켜고요. 이게 지금 식용유거든요. 식용유를 식용유. 이렇게 놔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향신채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대파, 양파, 마늘? 요거는 다진 청양고추, 네. 그다음에 마늘, 생강이 있겠지요. 네. 요거를 다 넣고 일단 볶아주세요. 그래서 기름을 올리는 거예요. 일단 요거 파기름. 파, 네. 그다음에 양파. 양파. 그다음에 요거 청양고추.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청양고추 말고 그냥 네. 오이고추 또는 요거 안 넣고 그냥 풋고추 조금 썰어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어른들은 약간 이렇게 매콤한 게 좋으니까 네. 요거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복의 향을 많이 올려주기 위해서는 여기 생강이 필요하거든요. 생강 다진 것도 이렇게 넣고 요걸 좀 볶아줄게요. 사실 맛있는 요리들 보면 다들 저 시작을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향신채 넣거나 아니면 뭐 파기름 내고. 네. 왜 아까 우리 지금 예인 씨가 맛있는 요리라고 했잖아요. 네, 이 네. 전복탕이 굉장히 맛있는 요리인데 전복을 비린맛 없이 온 가족이 조금 나른하게 푸짐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꼭 향신 기름을 올려 주어야만 네.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또 연말에 또 근사한 요리 하나 해내면 또 굉장히 좋잖아요. 예. 저 같은 세대들은 또 뿌듯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저희 집에서는요. 네. 근사한 요리를 시켜주더라. 배달 음식으로. 잘 먹긴 했어요. 그런 자, 방법이. 이제 매운맛이 좀 올라오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표고버섯. 식감을 좀 나타내려면 표고버섯. 네. 그다음에 요거 전복 넣어주세요. 푸짐하게. 손질한 전복 넣고. 이게 한번 확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향이. 매운맛이 네. 확 와요. 근데 이래야 비린맛을 또 잡아주니까. 네. 자, 이렇게 많이 볶아주세요. 네. 이렇게 볶을 때 조금 나는 단맛 나는 게 좋아 그러면 양배추 썬 것을 같이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그 양배추는 소화에도 좋다면서요. 네. 이게 진짜 건강식이네요. 그리고 탕에는 저런 이제 배추나 양배추가 맞아요. 들어가야 감칠맛 같은 맛이 네. 싹 올라옵니다. 네. 양배추까지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부터 넣을 게 있죠. 아까 요거. 이게 표고버섯 물이에요. 네. 표고버섯 물을 이렇게 부어요. 어느 정도나 부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한 컵 반에서 2컵 정도 부으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전복탕 만들어서 밥에다가 올려서 굉장히 덮밥처럼 먹고 싶다 그러면 2컵 부어주시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볶아서 먹는 게 좋아 이러면은 한 컵 반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좀 끓여주세요. 조금 나른해질 때까지 끓이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이렇게.
자, 요게 이제 향이 올라오기 전까지 네. 우리 선생님이 차를 하시면 돼요. 네. 이 시간이 걸리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네. 전복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껍데기도 남게 되고 그쵸. 아까 표고버섯 보면 몸통은 쓰질 않았어요. 그 몸통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 몸통이 저한테 와 네. 있어요. 전복탕이랑 요 전복차를 같이 하는데 저희 물을 일단 1.5리터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물을 먼저 어떻게 보면은 넣어주시고. 아니 그걸 왜 주는데 그런 소리 나오겠어요. 껍질하고 몸통만 나오게. 근데 이제 그 전복 껍질이 원래 우리가 뭐 자개장 만드는 데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옛날 선조들이 저걸 이렇게 끓여갖고 약용으로 드셨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껍질도 버리는 게 아닌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또 그 껍질은 약재 이름까지 있어요. 석결명이라고 하는 약재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원래도 약재로 널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석결명의 명자가 밝은 명자잖아요. 건강을 밝게 해준다라고 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유용한 약재이기도 해요. 네. 제가 이제 그 자연산 전복들을 보면은 얘가 자연산이다 보니까 전복 위에 맞아. 뭐 별게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껍질을 쓰실 때는 다 좀 제거하시고. 근데 제거할 때 뭐 전복 껍질 쓰시면 식초에 좋겠습니다. 담그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물리적으로 좀 뜯어내셔야 돼요. 예. 좀 힘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때. 네. 저는 이게 선생님이 깨끗하게 씻어준 전복 껍질을 이용할 건데요. 껍질 한 3개 정도를 이용해 주시고요. 네. 3개를 먼저 담가주시고 그리고 또 그냥 물에 1.5리터 네. 물에. 물 넣고 그냥 네. 담그고 또 표고버섯 몸통만.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뇌 건강이잖아요. 네. 뇌 건강에 사실 호두만한 견과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호두도 같이 넣어주고요. 호두. 이렇게만 놓으면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 밤이나 은행이 우리 10대 장수 요리예요. 장수 식품이에요. 그래서 밤이랑 여기 은행도 은행. 같이 넣고 끝났어요. 이렇게 끝이에요? 하고 팔팔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와. 네. 한 그래요? 20분 정도 이렇게 끓이게 되면 먼저 센 불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약한 불로 졸여주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옆에 이렇게 완성된 게 아. 강한 불에서 센 불에서 20분. 그다음에 맞습니다. 약불에서 1시간 반 정도요. 1시간 반 정도를 네. 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색깔도 이렇게 확 올라와요. 네. 굉장히 구수하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저렇게 차를 끓였으니까 저는 이제 완성을 할게요. 네. 자, 이제는 여기에다가요, 간장을 부으세요. 간장.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간장을 이제 붓고요. 이거는 뭐 진간장인지 요거 그냥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네. 그다음에 요거 아무래도 해물이 들어갔으니까 청주 좀 넣어주시고요. 청주는 끓을 때 넣어주셔야 좋아요. 네.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설탕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양파하고 양배추의 단맛이 많이 우러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매실청만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볶아요. 진짜 설탕을 아예 안 넣으셨어요. 네, 안 넣어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약간 이렇게 우러났죠. 네. 자, 이렇게 우러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을 게 있어요. 홍피망. 그다음에 청피망, 홍피망 이렇게 네. 같이 넣어주시고요. 아니, 색감도 확 살아서 더 맛있어 그쵸? 보여요. 확 살죠. 네. 자, 그다음에는 여기에 지금 안 넣은 게 있어요. 바로 참기름 안 넣었거든요. 참기름. 네. 참기름도 마지막 부분에 네. 넣어주고. 자, 참기름까지 다 넣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되는데 소금으로 간 맞추기 전에 잠깐 간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봐야죠. 예인 씨가 여기 제가 국물 조금 넣어드릴게요. 네, 제가 제가 한번 한번 간을 보세요. 소금 안 어때요?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소금 안 해도 네. 되죠? 그러면 소금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오늘 네. 탕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탕을 걸쭉하게 먹으려면 바로 물녹말을 넣어야 되는데요. 물녹말을 넣게 되면 간이 좀 싱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한 꼬집, 두 꼬집 정도 넣고요. 네. 여기에다가 물녹말을 물과 녹말을 그러니까 녹말은 감자 전분을 얘기해요. 네. 1대1로 만드세요. 두 큰술 두 큰술. 두 큰술, 두 큰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물 있는 쪽 끓을 때 이렇게 둘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걸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걸쭉해지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볶을게요. 벌써 걸쭉해졌어요. 벌써 걸쭉해졌어요. 자, 이게 넣자마자. 바로 전복탕이에요. 약간 중국 음식에 유산슬 내지는 팔보채와 비스무리한 한 전복탕을 팔보채. 네. 이렇게 한국식으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통깨만 뿌리면 끝이에요.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에 이거 하나 딱 해내면. 그쵸? 아주 맛있겠죠? 네. 자, 아주 그러면 근사한 요리예요. 선생님은 그 차를 드리고 네. 저는 전복을 한번 야, 다 나눠서 됐어 벌써. 드려볼게요. 야. 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네. 제가 살짝 간을 봤잖아요. 네. 정말 맛있어요. 네. 아니 여기 향도 날라와요. 맛있는 향이 날아와요. 요거 그냥 네. 요거 한 접시 만들어가지고요. 네.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요거 잡수시면 네.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나 근데 저거 보니까 왜 이렇게 꽃빵이 먹고 싶지? 아, 그러네요, 진짜. 아니, 진짜 딱 한국 음식에 나오는. 우선 배달해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꽃빵에 싸서 정말 먹어도 잘 어울리는 요리인 것 같아요. 회춘 차도 한 잔 하세요. 차 한 잔 고맙습니다. 회춘 차도 여기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입가심부터. 차 향을 일단 한번 볼까? 이거 뭐 괜찮은데요? 와. 네. 와. 여기다 고맙습니다. 간 좀 하면 밥 말아 먹어도 되겠는데? 아주 맛있죠? 네. 껍데기에서 무슨 향이 우러날까 싶었는데 향 아주 근데 좋네요. 전복 껍데기를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끓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한 20분 정도만 끓여서 먹는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네. 그리고 전복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법제를 해주는데요. 우리 네. 식초를 많이 사용을 해서 법제를 해요. 근데 집에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만 이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이런 회춘차, 전복 껍데기에 사용해서 회춘차 사용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복 껍데기가 네. 우리가 냄새 맡아봤을 때 약간 비린 맛이 많이 올라온다 생각을 하시면은요 방법이 있습니다. 쌀뜨물 있죠. 쌀뜨물 아주 짙게 만들어 놓은 쌀뜨물에다가 전복 껍데기를 한 10분 정도 담가 놓잖아요. 그럼 쌀뜨물 때문에 전복 껍데기의 비린 맛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차로 끓이시면 비린 맛 없이 즐기실 수 있는데 왜 여기 선생님 버섯 기둥 있잖아요. 네. 이 버섯 기둥 때문에 비린 맛도 또 없애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전복이 너무 야들야들해서 네. 저는 덮밥처럼 정말. 그렇죠. 덮밥에다 하면 좋겠죠. 쌀밥 위에 싹 올려가지고 네. 막 비벼서 먹고 싶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 네. 다들 밖에 못 나가시잖아요. 이럴 때 집에서 전복 요새 좀 가격이 많이 싸졌거든요. 8마리만 준비하시면 이렇게 푸짐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오늘 꼭 한번 와.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요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꽃빵이 아니네. 진짜 덮밥이네. 덮밥에 먹으면 더 맛있겠죠. 네. 여기 두 남자는 오늘 먹느라고 지금 좀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꼭 그러면 그 잡탕밥에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시피 한번 볼게요. 근사하지만 간단하게 만드는 회춘 밥상, 전복탕과 전복 껍데기 회춘차 함께 배워볼까요? 우선 전복탕은 전복과 마른 표고버섯, 양배추, 양파, 대파, 피망, 그리고 기본 양념을 준비해 주시고요. 회춘차는 전복 껍데기와 밤, 버섯 기둥, 은행과 호두를 준비합니다. 우선 전복은 깨끗하게 손질해서 3등분 하시고요. 표고버섯과 양배추, 양파, 대파, 또 피망은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마늘과 생강, 또 다진 청양고추를 넣고 볶아서 향신 기름을 만든 후에 전복과 버섯, 양배추, 대파, 양파, 청주, 간장, 매실청을 넣고 볶다가 표고버섯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재료가 다 익은 후에 녹말물을 넣어서 걸쭉해지면 맛있는 전복탕이 완성됩니다. 또 마실수록 젊어지는 회춘차는요. 주전자에 전복 껍데기와 밤, 버섯 기둥, 은행, 호두와 물을 넣고 강불에서 20분, 또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를 끓여주면 추운 겨울 따뜻하게 회춘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젊음을 유지해주는 전복탕과 회춘차로 더욱 건강한 연말 보내세요. 맛 너무 좋았어요. 전복탕하고 정말 회춘차. 맛있었어요. 네. 근데 글쎄 이보은 선생님이 하셔서 그런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직접 하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정말 안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요즘 전복이 아주 비싸진 않으니까. 네, 네. 예, 한번 가족을 위해서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춘 밥상까지 만나봤고요. 아까 저희가 늙지 않으려면 쫙 펴라 수명 줄이는 위험한 주름에서 뇌주름 펴는 방법 얘기를 했고
이제 어떤 주름일까? 무슨 주름이 있을까요? 이게 또 수명을 줄이는 위험한 주름이잖아요. 근데 팔자 주름은 아니라 그래요. 그건 아니래요. 뭐 눈가 주름인가? 한자 하나야. 예, 예. 미간? 미간? 눈? 미간? 예? 미간? 자, 어딜까? 자, 목주름이에요. 목주름이 그렇다네. 우리 어머님도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게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목주름인데요. 왜 중년이 되면 숨길 수 없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재채기, 눈물, 네. 목주름. 마지막 이거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사랑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제 친구 중에는 겨울이 너무 좋다는 친구가 있어요. 목주름 가리니까. 가리려고 항상 이렇게 목 터드를 입고 다니니까 여름이 싫다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중년한테는 목주름이 정말 큰 고민이죠. 맞아요. 고민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목주름 그냥 단순한 목주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단순한 목주름이지. 뭔가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도 일단 불을 켜고 네. 이 목주름이 그냥 노화와 연관이 있는 목주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주름도 있거든요. 정말요? 네, 지금 앞에 보시면 다 거울 제가 하나씩 네. 드렸죠. 네. 아, 이게 거울이었어요? 네, 열어보시면 거울이에요. 저는 무슨 배터리 충전기인지. 우리 거울로 자기 목 한번 봐보세요. 목. 여기 가로주름이 여기 진하게 있네. 네네. 여기 이렇게 쫙 있네요. 네. 봤을 때 가로주름이 많으신 분들 네. 내용 어떠죠? 다 가로주름이 많은가요? 저도 가로주름. 저도 가로주름이. 대부분 가로주름. 이게 세로주름도 세로주름 있어요? 보이는 사람 있나요? 세로주름. 아직 가로 아니에요? 세로주름은 없어요. 가로인데? 근데 가로주름이요. 가로주름이 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들은 아직 다들 젊으신 것 같아요. 사실 목주름 하면 대부분 이 가로주름만 예. 생각하고 사실 눈에도 제일 많이 띄는데요. 이 노화와 관련 있는 주름이 바로 이 세로주름이거든요. 네. 세로주름. 세로주름이 그렇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목에 있는 이 광경근이라고 있어요. 활경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이가 들면서 이 광경근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처지니까 이때 이 세로주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보면 이제 목 울 때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목젖이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여기 이 광경근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네.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가로주름은요? 사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내가 뭐 평소 자세가 좋지 못하거나 어떤 건강이 안 좋다란 신호가 되는 거예요. 건강이 보내는 신호네요.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 가로주름이 난 노화와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척추 자세가 안 좋거나 등이 굽거나 목이 앞으로 빠지는 이 거북목 증후군들이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주름이 잘 생기고요. 또 가로주름이 짙은 사람일수록 눈의 피로도가 잘 오고 평소 계속 피곤하단 말을 많이 하시게 돼요. 네. 그럼 이거 해결법도 알려주셔야죠, 야, 선생님. 요즘 눈이 피곤하던데.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네. 지압법을 준비해 왔어요. 지압법. 네, 혈자리는 아니고요. 귀를 이용해서 이 목에 있는 주름도 펴주고 목에 있는 어떤 걸려 있는 압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판넬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귓볼 누구나 있잖아요. 네. 귀를 보면 귓볼이 얼굴이고요. 이 귓바퀴가 있죠. 네. 이 귓바퀴가 바로 척추입니다. 그러면 얼굴이랑 척추랑 이어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여기. 거기가 바로 목이겠죠. 네. 고자리입니다. 고자리. 고자리랑 척추 중간쯤이 딱 등이에요. 등에서 이렇게 허리 굽어지는 그 자리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군데를 자극을 해주는데요. 이 두 군데를 그냥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한 번에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귀를 어떡해요? 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처음에 연골을 이렇게 구겼다 폈다 하는 게 바로 우리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평소에 이게 좀 많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픈데. 잘 안 되는 요 사람들. 부위가 굳었다, 요 아픈 부위. 사람들. 아파요. 예, 맞아요. 예. 아픈 사람들이 척추도 많이 굳어 있고, 예, 경추도 많이 굳어서 난 전에 안 그렇거든요. 그러더니 오늘은 만지니까 조금 거북하네. 그래요? 네네. 저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피로도가 많이 올라갈수록 이게 잘 접히지도 않고요. 많이 아파요. 네. 요 자리도 이렇게 해주고, 아까 목이라고 표현해준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도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밑에도 접어주시고 자극을 해주시면은 네. 목에 걸려있는 압력도 풀리고 또 목주름을 이렇게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횟수는 상관없이 개운할 때까지 하면 돼요? 맞습니다, 요거. 횟수는 상관이 없어요. 한 번 하셨을 때 쭉 하다가 또 너무 아프면은 30번 이내로
그렇게만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부터 그러니까 뭐 TV 보다가 TV 보면서도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화할 때. 좀 이상하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몇 번씩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 귀만 지금 한 30초 정도 주물렀는데요. 네. 오른쪽 귀만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요. 왼쪽 귀는 아직 차가운데. 맞아, 그런 게 있네요. 네, 벌써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아, 알겠습니다. 네. 귀를 자꾸 이렇게 만져줘라. 그러면 회춘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근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뭔가 괜찮은 걸 먹으면 내가 회춘할 수 있는 진시황도 그랬다잖아요. 그렇죠. 진시황도 먹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지 네. 뭐 바르려고 그러니까. 찾진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판넬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자, 차윤환 박사 추천 생체 나이 되돌리는 회춘 건강법. 네. 노열 뭐시기. 노열 뭐시기. 근데 거기 벌도 나오고. 로열? 그렇죠.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저 어제 그 로얄티 먹었거든요. 로얄티. 로얄티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열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영어권에서는요. 네. 황실이나 왕실과 연관되지 않으면 붙이기가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이렇게 좀 독한 술 드시는데 네. 위스키 중에 노얄 뭐 살 이런 거 있어요. 있죠, 있죠.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식 때 축배로 사용됐기 때문에 노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로얄 삶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노얄 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는 캐나다를 방문한 기념으로 만든 거라서 이 노열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왕실. 요거랑 좀 연관이 있어서 쓰기가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럼 이걸로 뭔가 주름이나 그쵸. 회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이 노열 뭐 가지고 네. 자 주름은 물론 생체 나이까지 이렇게 젊게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네, 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한 여인. 한 마리 백조와 같은 우아한 발레 솜씨를 뽐내는데 옆에서 그녀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네요. 둘은 무슨 사이일까요? 사실 제 동생이 발레할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너무 많이 변해서. 동생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언니. 지금의 우아하고 날씬함에 숨겨졌던 그녀의 지난 과거. 정말 같은 사람 맞습니까? 제 나이가 올해 반백살에서 조금 안 되는 47살이에요. 최근 3년 동안 30kg 감량했어요. 어릴 적 소아 비만이었던 그녀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풍만한 몸매였다는데요. 비만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화를 거스르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다이어트였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약간 노안의 유전자가 있는지 알고 난 노안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지금 반백살 다 돼가거든요. 지금 갑자기 동안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좋아요. 그녀의 두 번째 동안 비결은 꾸준한 수분 섭취라는데요. 수분 섭취는 산소 운반을 도와 피부 건조를 개선시켜주고 탄력까지 업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이 대추에 있다는데요. 대추로 뭘 대체하려는 겁니까? 저희 겨울에 꼭 즐겨 먹는 꿀 대추청이에요. 이걸로 차로 먹고 있죠. 네, 이것만도 몸에 좋은데 전 이것만 먹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먹고 있어요. 노란 빛깔의 이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로얄젤이에요. 제가 노안에서 동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살을 또 많이 빼다 보니까 가장 걱정인 게 면역력이에요. 그런데 두 개 같이 먹으면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꿀 대추청과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로열 젤리. 응?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로얄젤리가 너무 뜨거운 물에 하면 효과가 없대요. 좀 약간 미징선 물에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대추에는 항균,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로열 젤리의 미네랄과 만나면 항산화 작용의 상승 효과를 줘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엄청 노안이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매일매일 이거를 먹고 있어요. 일벌과 달리 몸집은 3배, 평균 수명은 40배에 달하는 여왕벌. 오직 여왕벌만이 먹을 수 있는 로열 젤리에는 주요 성분인 로열 락틴과 항암 효과를 가진 하이드록시 데센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노열 젤리는 염증을 억제하고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언니 오늘부터 예뻐지고 나처럼 동안되는 거야. 꿀피부 되자. 화이팅! 그녀의 회춘의 비결인 노열 젤리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건강 비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아니 생체 나이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게 가능하네요. 그럼요. 주민등록증 나이는 같아도 어떻게 네.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생체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데요. 네. 미국 UCLA에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더니 생체 나이가 5년이나 젊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분도 생체 나이를 돌리면서 뭔가를 저기다 타드셨잖아요. 네. 저기에 로얄 그러니까 땡땡. 뭐 별로 아까 벌 있다 네. 그러셔가지고 네. 자 주름과 회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법 바로 로얄 젤리입니다. 로열 젤리. 우리 저거 안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눈치챘어요. 네. 아, 지금 앞에 준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럼 한번 맛을 볼까요? 야 드셔보시죠 이거. 이게 저기 어쨌든 벌이니까 꿀 맛을 생각하실 텐데 꿀 맛은 아니에요 이게. 이거 막 뭐에 타서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큼 새콤 뭐 그죠? 그러니까 젤리니까 이게 유동성이 있으니까요. 뭐 플레인 요거트나 네. 뭐 음료 같은 데 이게 타셔도 쉽게 잘 섞이니까 그렇게 네. 드시면 되죠. 뭐. 끝맛이 살짝 시큼하면서 시큼해요. 네, 평소에 알던 꿀과는 약간 다른 맛이긴 그렇죠, 해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로얄 젤리가 뭔지 정확하게는 그렇죠. 네. 노열 젤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꿀벌 있잖아요. 일벌들이 꿀이나 꽃가루 같은 걸 먹고요. 자기가 몸속에서 인두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몸을 회춘하게 하는 뭐 재생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몸에 좋은 것들이 있는 게 로얄 젤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여왕벌 아시죠? 여왕벌. 알죠. 알죠? 여왕벌. 행복한 아침에 여왕벌 여기 있죠. 여왕벌 인정할게요. 네, 왜 인정하는지는 여왕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벌, 왕벌, 자. 뭐 왕벌 다 있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벌이라고 하는 그 곳은 집단으로 그 생활을 하는 곤충이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여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벌이 있습니다. 일반벌이 네. 있는데 이 여왕벌이 일단 일벌에 비해서 2배나 3배 커요. 여왕벌 이보은 선생님. 커요. 네. 자, 그리고 수명이 일벌보다 자그만치 12배나 더 깁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더 오래 사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여왕벌인데요. 자, 이 여왕벌이 먹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이 노열젤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여왕벌은요, 어떤 벌이 여왕벌이 될까요? 여왕벌은 워낙 존재 자체가 여왕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유전적으로 여왕벌은 네. 워낙 그렇게 그렇죠. 타고난 그러니까 거. 우리가 네. 뭐 덩치도 크고 오래 사니까 다른 벌일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알에서 똑같은 애벌레를 거쳐갖고 똑같이 나온 벌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요. 네. 알에서 딱 돼서 벌이 되자마자 잘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막 먹여요. 노열 젤리 같은 것들을. 좋은 걸 먹이는구나. 자, 그리고 먹이고 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일반 벌들은 안 먹입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계속 노열 젤리를 먹이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게 여왕벌이기 때문에 똑같은 벌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일벌과 유전자는 같은데 먹이가 다른데 그 먹이가 바로 로얄 젤리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벌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생존을 하는데 네. 여왕벌은 12배 이상인 4년 이상 장수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핵심이 노얄 젤리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로얄이 많네요. 그러네. 그렇죠. 붙을만 하네요. 자, 로얄.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영국 왕실에서도요, 건강을 지키는 식품으로 노열 젤리를 먹고 있고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여왕의 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황의 주치의가 교황이 아팠을 때 이 경우에
비오12세에게 이 노얄 젤리를 처방하면서 완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노얄 젤리가 세계적으로 이게 건강식품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로얄 젤리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런 것에 이렇게 효험이 있는 겁니까? 자, 일단은 노얄 젤리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일단 비타민과 무기질이 총 한 50가지 정도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자, 40여 종의 생리활성 물질도 있고 20여 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노열락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또 로열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좋다는 거잖아요. 자, 이 네. 로얄락틴이라고 하는 건 노얄 젤리에만 들어있는 단백질 일종의 성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여왕벌의 수명이 12배 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몸에 있는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활성이 되면서 재생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손상된 세포의 그 회복이 빠르다고 할 수가 있죠. 면역력 강화, 아이들의 성장 같은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관절, 연골의 건강, 노년의 회춘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로얄 젤리가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마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일단은 노화 예방.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에 대해 효과가 있고요. 자, 노얄 젤리 속에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게 피부 보습 효과가 있고 상처 치료나 여드름과 같은 증상들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얄 젤리 속에는 여왕벌의 크기를 많이 커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은 그냥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만 좋은 거 아니에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사실 성장 호르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걸 바로 재생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의 노화된 세포의 재생, 또 여러 가지 조직의 재생을 돕는 데에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거든요. 예. 자, 두 번째 효능은 또 뭡니까? 자, 그 노얄 두 번째. 젤리의 두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네. 항균제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얄 젤리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이드로데센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균력과 항염증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19가 위협을 하는 요즘 세상에서 꼭 먹어야 되는 어떤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효능도 한번 마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지금 이제 뭐 노얄 젤리에 풍부했던 판토텐산, 네. 비타민 B5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시 데센산, 이게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피를 탁하게 하는 것들을 줄여주니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좀 챙겨 먹어야겠다 싶은데 그러면 로얄 젤리를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고를 때 이게 하나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똑똑하게 네. 먹는 법. 해야 되는 거와 말아야 되는 거. 자, 해야 되는 거 뭐냐. 보겠습니다. 생으로 먹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노얄 젤리가 뭐 가루나 분말로 된 것도 있는데요. 생으로 된 것들이 소화 흡수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생으로 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생으로 먹는 게 좋고 그럼 피해야 할 것도 보겠습니다. 자, 열쇠 피해 이거 오타 아닌가요? 저 열쇠가 콤마가 있잖아요. 자, 네. 열을 피하시고 쇠를 피해야 된다는 건데 노얄 젤리가 열을 받게 되면 변화가 있어서 효율이나 또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쇠랑 만나게 돼도 효과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실 때는 생으로 가열하지 않고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이용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건 누구나의 중요하죠. 소망이겠죠. 네. 오늘 회춘 건강법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주의사항 저희가 또 주의사항.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일단 로얄 젤리 알레르기 성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루 이제 생 로얄 젤리 기준으로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이 딱 정량이니까 요거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이라 좀 바빴습니다. 오늘 회춘 건강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해보다도 조용한 크리스마스죠. 그렇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네, 집안에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 보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